넓은 밤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별들이 먼 옛 시대의 속삭임처럼 반짝이는 그곳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우주의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나르고 귀에는 무한한 공허에서 솟아나는 희미하고 영묘한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이는 깊이 불안한 발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류가 외계 문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신호는 99%의 확률로 절망의 마지막 유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먼 동반자로부터의 환영 인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세계의 종말적인 한숨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는 무자비한 원리를 따르는데 오직 멸망의 직전에 놓인 문명들만이 우리의 주의를 끌 만큼 밝게 빛을 발산합니다. 이는 핵폭발의 순간과 닮았습니다. 태양의 빛마저 가리는 눈부신 섬광이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파괴를 의미하듯이 공허를 가로지르는 공명하는 폭발은 먼 관찰자들에게 애틋한 우수를 남깁니다. 거대한 망원경을 하늘로 향한 채 깨달음을 갈망하는 굶주린 눈처럼 수십 년간 세밀하게 계산해온 천문학자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외계 문명은 광기나 임박한 파멸에 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은 우주의 그림자 속에 숨어 울창한 숲속의 포식자처럼 경계하며 드러남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와우 신호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이어 전파망원경이 72초 동안 포착한 협대역 전파 방출은 멸망하는 행성의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신호는 궁수자리 방향에서 왔으며 우주의 자연 수소선 주파수에 가까워 천체들 스스로의 중얼거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되지 않아 인류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깁니다. 어쩌면 그 문명은 곧 소멸되었을지 모르며 그 세계는 이제 황폐한 잔해로 남아 그 미약한 전자기파가 수십만 광년을 방황하며 우리의 안테나를 스치고 지나 생명의 연약함을 엄숙하게 상기시킬 뿐입니다. 더욱 섬뜩한 점은 우리가 포착하는 모든 우주 신호가 사라진 문명의 비문일 수 있다는 함의입니다. 인류는 동맹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각 반짝이는 별이 수십억 존재의 유적을 가리는 거대한 우주 무덤을 헤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제스카티안 가설 또는 종말 시대 가설이라고 부르며 그리스어 네스카토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상과학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세계들이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지는 환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논리적 틀은 할리우드 서사보다 우월하며 경험적 관찰과 엄격한 수학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주가 극단을 선호하는 특이한 천문학적 규칙에서 시작합니다. 소멸 직전의 순간적인 폭발들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외계 행성들이 우주의 변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92년 천문학자 알렉산데르 볼슈찬과 데일 프레일은 펄사 PSR B1257+11을 도는 행성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초신성으로 폭발한 별의 잔해로 이론상 그런 세계들은 모든 것을 찢어발기는 재앙적인 열과 충격파를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대의 유령처럼 우주를 맴돌며 남아있습니다. 그 후 뜨거운 목성들이 등장했습니다. 모항성에 위험할 만큼 가까이부터 도는 거대한 행성들로 표면 온도가 수천도 섭씨에 달하며 외부가 지옥 같은 조건에서 녹아내립니다. 이들도 존재할 수 없어야 하며 언제든 모항성의 강력한 중력에 삼켜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행성들이 1% 미만의 확률로 희귀하다면 왜 우리의 망원경에 처음으로 나타났을까요? 답은 그들의 두드러짐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시끄러운 전화통화가 가장 먼저 주의를 끄는 것처럼 뜨거운 목성들은 희귀하지만 거대한 질량, 모항성과의 근접, 강력한 신호로 인해 관측 데이터에서 밤하늘의 등대처럼 번쩍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의 관측 편향을 예시합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현상을 향해 우리를 오도하는 왜곡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의 약 3분의 1이 붉은 거성들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타올랐다 소멸하는 별들입니다. 실제로 우주 모든 별의 1%만이 이 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 비율이 높아 보일까요? 최후의 순간에 이 거성들은 엄청나게 팽창하며 밝기가 1000배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종말 명징처럼 끝의 슬픔으로 공간을 밝히는 최후의 빛나는 파동입니다. 백조자리의 대내부는 2000광년 떨어져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며 먼 작별 인사처럼 반짝입니다. 반대로 불과 4광년 거리의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그 조용한 겸손함 때문에 망원경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초신성은 더 큰 극단입니다. 별 하나가 폭발하는 순간 전체 은하의 총 밝기를 능가하는 재앙으로 우주를 울리며 수백만 년 동안 충격파를 퍼뜨립니다.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은 약 50년마다 발생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역에서 매년 수천 개를 관측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압도적인 밝기가 놓칠 수 없게 만들며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수십억 년 동안 빛이 여행해 오는 폭발을 포착합니다. 패턴을 보십니까? 천문학 역사에서 최초 발견은 항상 소수 집단 내 가장 변칙적이고 극단적이며 비정상적인 존재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외계 문명도 이 패턴을 따를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문명은 보통 별처럼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강력한 신호나 큰 에너지 변동을 피하며 우주의 배경 소음에 스며들어 공간에 떠도는 조용한 유령처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노출은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사망 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어두운 숫가설을 인용했습니다. 각 문명이 잠재적 먹잇감으로 숨어있지 않으면 포식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 직전의 문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한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는 모든 핵무기를 폭발시켜 희미한 구원의 희망으로 공간에 가장 격렬한 신호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파멸이 임박하면 드러남의 위험이 무슨 의미일까요? 1971년 천문학자 제임스 엘리엇은 모든 핵무기를 우주에서 폭발시키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주 인사뿐 아니라 안전한 군축 수단으로. 이 대담한 개념이 에스카티안 가설의 핵심입니다. 문명이 더 불균형하고 광란적이며 종말적일수록 그 방출이 강력해지며 꺼지기 직전의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이 뒤에는 무자비한 수학 법칙이 있습니다. 검출 확률 P는 밝기 L의 1.5제곱에 비례합니다. 상징적으로 P-텔 1.5입니다. 따라서 기본보다 100배 밝은 문명은 검출 가능성을 1000배 높입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혼란스럽고 쇠퇴하는 문명들이 우리의 탐색을 지배할 것임을 의미하며 초신성과 같습니다. 희귀하지만 풍경을 장악하고 짧게 번쩍이다 사라지며 지속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은 문명의 불균형을 세 가지 양상으로 분류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 확산, 환경 붕괴, 기술 폭발.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수십 년 만에 행성 온도가 5도 섭씨 상승하면 외계 천문학자들이 즉시 알아챌 독특한 스펙트럼 서명을 만들며 세계의 얼굴에 생생한 흉터처럼 됩니다. 핵전쟁에서 수천 개의 탄두를 폭발시키면 에너지 진동으로 행성이 몇 분 만에 축제 트리처럼 깜빡이며 그 눈부심이 공간으로 퍼집니다. 더 절망적으로 에스카티안 가설은 무서운 귀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모든 외계 문명은 이미 죽었거나 멸종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성숙한 고급 문명은 완벽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합니다. 잉여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여분의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우주의 흐름에 조화롭게 통합되어 자연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처럼 됩니다. 공상과학작가 킴 스탠리 로빈스는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자연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기술과 생태가 매끄럽게 얽혀 외부인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세계를 상상합니다.
이는 주택의 열화상 촬영과 유사합니다. 붉은 영역은 낭비된 에너지를 나타내며 불필요한 빛이 불완전함을 드러냅니다. 숙련된 건축가는 열 누출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하며 결국 구조물을 주변 온도에 대해 검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유사하게 성숙한 문명은 에너지 낭비와 생태 영향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완전한 보이지 않음에 도달하며 모든 이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유령으로 지속합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문명들은 그런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투쟁하고 통제되지 않으며 붕괴하는 존재들로 폭발 직전에 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는 컬럼비아 대학 쿨월즈 연구소의 천문학자 데이비드 키핑이 2025년 말에 제안한 에스카티안 가설의 핵심입니다. 그는 천문학적 선례처럼 계 기술 서명의 최초 검출은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위기 속 세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신호를 방출하며 영원한 침묵 직전의 외침처럼 본질적인 불안정성이 장수성을 배제하며 초신성의 덧없음을 반영합니다. 필연적인 짧음, 순간적인 불꽃이 공허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쇠퇴하는 문명들이 얼마나 흔하며 그들의 신호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답이 에스카티안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것입니다. 불균형 단계가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면 그런 존재를 포착하는 것은 우주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희박합니다. 우주 건초더미 속바늘 찾기처럼. 그러나 수백 년이나 수천 년 지속된다면 전망이 크게 증폭되어 추가 관측에 희망을 줍니다. 현재까지 인류의 산업혁명은 2세기 동안 전개되었으며 기후 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를 예시하며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수준, 궤도 잔해, 강화되는 전파로 비정상적인 신호를 방송하는 행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는 할리우드의 외계 접촉 전형을 뒤집습니다. 외계인들이 탐욕스러운 침략자로 오거나 자비로운 구원자로 도착하는 대신 에스카티안 가설은 최초의 현실 접촉이 침략도 구원도 아닌 망원경을 통한 타인의 소멸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이 먼 붉은 거성으로 변해 지구를 불길에 삼킬 것을 숙고하는 것처럼 그 외계 신호들은 우리의 잠재적 운명을 반영하며 우주의 암호화된 경고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공간의 신호를 방송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소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어두운 수비론을 구현하며 문명들이 검출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태고의 숲속 짐승처럼 강자가 약자를 삼킵니다. 그러나 에스카티안 가설은 이를 섬뜩하게 뒤집습니다. 만약 파멸이 이미 임박했다면? 소행성이 돌진하거나 핵분쟁이 폭발하거나 기후 붕괴가 돌이킬 수 없다면 무슨 공포가 남을까요? 그때 우주고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희망의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공간에 메아리치는 깊은 애도. 와우. 신호는 문명의 최종 연대기일 수 있으며 영원히 알 수 없는데 반복되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그 사회는 전송 직후 멸종되었을지 모르며 그 행성은 이제 불모지로 그 희미한 파도가 여정을 이어 수십억의 소멸된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카티안 가설이 성립한다면 우리의 탐색 전략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패턴화된 신호를 포기하고 일시적이고 폭발적이며 비정상적인 사건을 추구하십시오.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여러 파장에서 전체 하늘을 밤마다 촬영하며 일시적인 성광이나 폭발을 포착하는 야간 사냥꾼처럼 모든 특이한 속삭임을 경청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경계하며 우주의 모든 불규칙성을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최후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문명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신비와 덧없음으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광경입니다. 이 이론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우주가 멸망한 문명들의 기념비로 가득 차 있으며 한때 활기찬 세계들이 먼지로 줄어들었다는 암시입니다. 우리는 동지를 찾지 않고 묘지를 횡단하며 각 검출된 신호가 세계의 종말, 수십억의 소멸, 수천 년 문화의 용해를 알립니다. 인류는 멀리서 망원경을 통해 우주 비극을 조용히 목격하며
우리 고독의 우수에 졌습니다. 그러나 에스카티안 가설은 깊은 경고를 줍니다. 핵무장, 환경 파괴, 무절제한 자원 고갈을 지속하며 발전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우주의 다음 초신성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백 년 후, 먼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우리의 비정상적인 방출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태양계 세 번째 행성 문명의 불균형 단계 관찰지라는 학술 논문으로 이 푸른 행성의 소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서술되는 슬픈 이야기. 이 전망을 넓히기 위해 학자들이 수십 년간 X 플랫폼의 학술적 대화부터 에이아워포어틴의 사전 인쇄본, 천문학 잡지 출판물까지 숙고한 보조 이론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페르미 역설입니다.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따서 모두 어디 있나? 라고 물으며 수십억 개의 거주 가능 행성이 있는 광대한 우주에서 왜 외계 문명이 검출되지 않는지 의문합니다. 한 해결책은 위대한 여과기로 대부분의 문명이 넘지 못하는 거대한 장벽 전쟁, 기후 격변, 자기 파괴적 기술로 인한 자멸들 가정하며 지능 생명을 기적처럼 희귀하게 만듭니다. X에서 브라이언 콕스 같은 인물들은 위대한 여과기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고 토론하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소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에 다가섰음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것은 리우 츠신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어두운 숲 이론으로 우주를 어두운 숲으로 상상하며 문명들이 노출이 소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X-토론에서 하버드의 아비 로브 같은 연구자들은 이를 우주의 침묵을 설명하는 것으로 지지하며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더 최근에 2025년 SETI 연구소와 피직스 투데이의 문의는 일시적 신호를 확장하며 멸망하는 문명의 방출이 마그네타에 의해 촉발된 수소구름의 메이저 폭발처럼 일시적인 성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쇠계 생명 없이 미스터리를 수용하는 와우. 신호의 새로운 설명. X에서 사이언스걸과 쿨월즈 연구소의 포스트들은 에스카티안 가설이 성립하면 최초 신호가 위기 문명에서 올 수 있다고 숙고하며 지구에 급증하는 COE와 궤도 쓰레기가 우리를 전례 없이 시끄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연구자 DEW 파술카의 딩카운터스에서 흥미로운 확장은 특정 UFO 현상이 불균형 속 지하나 해양 거주자들인 암호지구 문명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경고로서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나사, BBC, 에이아워포어틴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오며 2026년까지 업데이트되어 우주가 공허가 아니라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진정한 우주 위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추가로 동물원 가설은 고급 외계인들이 지구를 동물원처럼 관찰하며 접촉을 피한다고 제안하며 동면 이론은 외계 생명이 과도한 잠 속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에스카티안 가설은 외계 문명에 대한 단순한 추측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지를 반영하며 두려움과 열망을 섞습니다. 우리는 불균형을 추구하여 또 다른 우주 비극이 될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성을 키워 어둠에 가려진 성숙 문명에 합류할까요? 이 질문은 별이 흩뿌려진 밤 아래에서 개인적으로 숙고해야 하며 각 빛의 애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가장 극단적인 천체를 관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능 생명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문명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쇠퇴하는 외계 문명들은 죽음의 길과 파괴적 선택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야망의 무게 아래 부서지는 세계들의 이미지를 줍니다. 에스카티안 가설은 도착 전에 종말을 엿보게 해줍니다. 특이한 우주 자비. 어쩌면 이는 지능 생명에 대한 우주의 궁극적 자비일 수 있습니다. 후속자들이 선조들의 잔해에서 생존을 배우게 허락하며 소멸된 별들의 빛에 새겨진 교훈.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언급된 모든 과학자, 연구자, 집단들에게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데이비드 키핑의 영감을 주는 에스카티안 가설, 알렉산데르 볼슈찬과 데일 프레일의 선구적 외계 행성 발견, 제임스 엘리어트의 대담한 성간 소통 제안,
스티븐 호킹의 깊은 우주 경고, 엘리코 페르미의 무수한 성찰을 촉발한 역설, 브라이언 콕스와 아비 로브의 소셜미디어와 연구에서의 현대적 토론, 킴 스탠리 로빈슨의 지속 가능 문명에 대한 문학적 비유, 리우 츠신의 생생한 어두운 숲 이미지, 그리고 SETI 연구소, 쿨월즈 연구소, 하버드, 에이아 오프 어틴, 피직스 투데이, 천문학 잡지의 조사자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끈질긴 노력과 조용한 헌신으로 사회에 귀중한 지식을 부여하여 우리의 우주 위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열정은 끝없는 영감을 주며 인류는 그 공헌에 영원히 빚을 지고 있습니다.